창원 성산 어제 선거 결과 최종 결과입니다. 정의당 민주당 단일 후보로 나섰던 여영국 후보가 45.8%를 득표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는 45.2%로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500여 표 차이였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번 선거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먼저요. 예.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서 저희 당으로서는 우리 PK의 민심을 확실하게 확인한 선거였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지였죠. 정의당에서 한 석을 가져가게 되고 자유한국당에서 한 석을 가져갔습니다. 정의당에서 한 석을 가져가는 그 순간 사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극적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사실 좀 감동의 순간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박빙이었어요. 네, 예. 아차하면은 정의당이 지고 한국당이 당선될 뻔했습니다. 이 승패를 가른 요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승패를 가른 요인은 단일화에 있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까지 내가 볼 때는 보수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줬다기보다는 예. 요번에 몇 가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예.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주지 못했던 한 후보는 철회를 하고 네. 또 한 후보는 사퇴를 사퇴를 했던 하고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가 되지 못했고 뭔가 확실한 돌파구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 결국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고단함이 예. 좀 더 빠른 경제적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교체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기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2년이 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 또는 네. 속도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그것이 표심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 공약의 이행 여부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혹시 한국당 잘하라는 그런 여론은 못 들으셨습니까? 한국당 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실제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에 대해서 왜 제대로 더 강하게 막아라. 강하게 막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그분들의 아마 굉장히 소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패스트 트랙이란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정치적인 야합 내지 공작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사실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에 이기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또 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촛불 이후에는 민의가 어떻게 정치에 반응이 되고 또 정치인들이 그러한 민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똑같은 48%대의 사실은 득표를 얻었지만 그분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한 사람의 당선자만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의 뜻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지도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이런 것들도 사실 정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안 냈냐? 무능하고 비겁함이다. 차라리 합당을 해라. 제가 질문 하나 붙이겠습니다. 네, 예. 차라리 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글쎄요, 제가 그 연정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내고 또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당이 의석수가 한 석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과 깨졌던 교섭단체를 새로 구성해서 예. 제4의 교섭단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더군요. 예.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좋은 일입니까? 다만 거기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평화당입니다. 민주당과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이중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선택에 바람직할 거냐?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은. 전 제가 볼 때는 이슈별로 건별로 자기들의 사고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당 정책과 네.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이 이슈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부분도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합당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자기 당의 고유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연정을 얘기하고 또는 만약에 서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협조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익을 위하고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돼가지고 무조건 여당하고 반대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부 여당이 내는 정책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는 야당에서 같이 협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우려는 우리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고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개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정쟁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